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대서양의 아주 외딴 바다 한가운데 그야말로 도망칠 곳 하나 없는 고립된 호화 탐험 크루즈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완전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실제로 일어났던 이 아찔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50%.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추산한 오늘 다룰 질병의 최대 치명률입니다. 감염된 사람 둘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렇게 치명적인 병원체가 그 폐쇄된 바다 위 공간에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50%라는 수치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태가 왜 전 세계적인 초비상 상황이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1장, 혼디우스호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사건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개됩니다. 4월 1일 혼디우스호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를 아주 희망차게 출항했어요. 근데요, 불과 5일 뒤인 4월 6일 한 승객이 처음으로 알아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안타깝게도 이 승객이 선내에서 사망하고 마는데요. 처음엔 그저 자연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죠. 질병이 선내에 무섭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5월 6일에는 구급 비행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환자 이송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완전히 국제적인 위기로 치달은 거죠. 5월 초가 되니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무려 3명이 목숨을 잃었고 확진이랑 의심 환자를 합쳐서 8명이나 나왔거든요. 게다가 승객들 국적이 22개국에 달해서 전 세계 보건망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항해 중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미리 하선해서 비행기를 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30여명의 승객들을 찾아내느라 전 세계 보건당국이 숨가쁘게 접촉자 추적 작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제2장, 안데스 한타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 사태의 주범, 바로 안데스 한타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주로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남미 지역에 사는 설치류들이 자연 숙주인 아주 심각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에요. 사람한테 감염되면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폐중후군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걸리냐면요. 야생 쥐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타액을 만지거나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주로 감염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 깨끗한 크루즈 배 안에 쥐가 득실거렸다는 건가요? 에이,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점 때문에 혼디우스호 사태가 의학계에서 너무나 두렵고 이례적인 미스테리로 불렸던 겁니다. 그 해답이 담긴 제3장, 이례적인 사람 간 전파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풀어주는 핵심인데요. 일반적인 한타바이러스랑 이 안데스 변종은 진짜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한타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안데스 변종은 다릅니다. 같은 객실을 쓰거나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식으로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면 이례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이런 특징이 확인된 유일한 종이에요. 환자를 돌보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승객들 사이에서 병이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그야말로 최악의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추적해보니까요. 첫 증상을 보인 그 환자는 배에 타기 전에 남미 지역을 무려 4개월이나 자동차로 여행했다고 해요. 그때 이미 설치류에 노출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데스 바이러스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대 42일, 무려 6주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완전 멀쩡해 보이는 감염자가 그 거대하고 폐쇄된 철제 구조물 안으로 들어왔고 기나긴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병을 해버리니까 배 전체가 순식간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배양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나 다음 달에 크루즈 타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휴양 크루즈랑 혼디우스호는 완전 다릅니다. 혼디우스호는 고모보트 타고 극지방이나 오지 야생에 직접 상륙하는 탐험 크루즈였어요. 당연히 일반 항구만 오가는 거대한 휴양 크루즈랑은 야생 설치류에 노출될 위험 자체가 급이 다른 거죠. 일반적인 여행 환경에서는 이런 감염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공포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4장
주요 증상과 치료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바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숙지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감염 초기에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되거든요. 임상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안데스 한타바이러스 증상이 진짜 교활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좀 독감인가 싶게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으로 시작해요. 가벼운 배탈처럼 구토나 복통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기침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폐에 물이 차오르면서 엄청난 호흡곤란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증후군으로 너무나도 위험하게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직까지 이걸 예방하는 백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딱 죽이는 전용 치료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환자 숨 쉬는 걸 도와주려고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산소를 공급하면서 환자 몸 스스로가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기기를 기다리는 대증요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해요. 이 질병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예방 및 행동 수칙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공식 예방 행동 가이드라인인데요. 남미의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유행 지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아니면 야생 자연과 아주 가까운 곳을 방문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야생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창고나 헛간 같은 곳에 들어갈 때 꼭 지켜야 하는 필수 수칙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쥐똥 보인다고 마른 빗자루로 막 쓸어내거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으로 붕 떠올라서 우리 폐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먼저 소독액으로 축축하게 확 적셔놓고 장갑이랑 마스크 단단히 끼고 안전하게 치우셔야 합니다. 야생 환경으로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수칙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버려진 숙소나 창고 같은 곳은 아예 출입을 피하시고요. 쥐가 꼬이지 않게 모든 음식물은 무조건 밀봉. 그리고 숙소에 쥐가 들어올 만한 작은 틈새들은 싹 다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독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는 철저하게 접촉을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더 깊은 오지, 더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자연을 향한 극한의 에코투어리즘을 갈망하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혼디우스호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자연이 깊숙이 품고 있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경계선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짜릿한 스릴과 우리 자신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야생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꼭 멈춰서서 깊게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